안녕하세요. JD 부장구소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돌고 돌아 역시 투자하기 종목은 좋은 종목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시황입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을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끝나지 않는 인플레 전쟁, 주식 달러 올라가고 채권 떨어졌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95%, S&P 500 지수는 0.37% 올랐으나 다우존스 지수는 0.01% 하락하며 혼조를 보였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돌고 돌아 역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어제 파월은 의회 증언에서 올해 2회 정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어제는 영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50bp 올렸고 터키도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렸습니다. 문제는 가라앉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유럽 증시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시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미국보다 더 안 좋은 영국 등 각국의 상황 때문입니다. 이에 시장은 빅테크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보다 좋은 시장은 현재 지구상에 없습니다. 중국은 정책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까지 빠지는 듯 보이고 유럽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가시지 않았고 터키를 비롯한 신흥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좀 더 나은 선택지이지만 우에다 가주오 총재는 저금리를 1년 더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 일본 주가는 오르겠지만 엔화로 바꿔 투자하면 환차손이 나는 상황입니다. 물론 나중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다시 엔화가 오르겠지만 현재 일본에 투자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현재 투자하기 좋은 곳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통 종목만 모아놓은 다우존스 지수는 올 초부터 지금까지 2.45%밖에 안 올랐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올 초부터 31.23%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빅테크만 올랐고 나머지 종목은 오르지 못했습니다. 빅테크란 메가캡 8을 말합니다. 왜 메가캡 8인가? 시총이 큰 순서대로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2023년 6월 23일 금요일 현재 시총 순위입니다. 애플이 3조 달러에 다가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조 5천억 달러입니다. 아직 1등과 2등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죠. 그 뒤로 벅시와 해서웨이, 메타, TSMC 등이 있습니다. 메가캡은 기존 팡 주식인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를 더해 시총이 큰 8개 종목에 투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의 특징이 AI와 관련이 있는 기업입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물론이고 장비 회사인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전기차 기업이라기보다는 AI 기업에 맞습니다. 애플은 왜 AI 기업인가? 직접적으로 AI와 관계는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나 구글의 바드가 앞으로 수익을 올리려면 애플이 앱 장터에 올려 모바일 결제를 할 것 아닙니까? 여기서 30%는 애플의 몫입니다. 그래서 억지지만 애플이 AI 기업이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을 가진 애플을 무시 못합니다. 이번에 애플이 내놓은 비전 프로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부 유튜버가 비전 프로를 써보고 느낀 점은 메타의 퀘스트 시리즈와 비교해봐도 넘사벽이라는 반응입니다. 내년에 비전 프로가 나오면 꼭 사겠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비전 프로를 쓰고 대화를 하면 아마도 동시 통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번역이 되어 음성 지원과 함께 텍스트로 바꿔 눈앞에 자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비전 프로는 나온다면 이미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마치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와 같이 아이폰 모멘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메타의 퀘스트와 같은 VR 기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도 블랙베리의 스마트폰은 있었습니다. 아이폰은 스마트폰을 대중화시켰습니다. 지금 퀘스트의 판매 대수는 무시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비전 프로가 나온다면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드웨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내년에 비전 프로가 나오는 것을 봐야 결과를 알겠지만 말이죠. 메가캡 8의 주식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오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AI라는 미래가치에다 현금 창출 능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가치로 오르는 주식이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하니 주가가 더 오르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매도 세력이 AI에 반대 투자했다가 쇼스퀴즈로 잃은 금액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1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메가캡
주식이 오르면 숏스퀴즈로 인한 손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을 돌아가면서 때리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돌고 돌아 다시 메가캡 8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종목 안 들고 있으면 포모가 굉장히 심할 것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숫자는 모든 것을 말해준다. 대입 수능 시험에 킬러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킬러 문제란 한마디로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공부하니 결국은 변별력 때문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실 킬러 문제는 그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대학 교수가 풀어도 못 푸는 문제를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정도 어려우면 킬러 문제인가? 가장 악명이 높았던 수학 킬러 문항은 2018년도 수능 수학 가형 30번으로 정답률은 2%에 불과했습니다. 오지선다형이라면 찍어서라도 맞추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수학은 주관식 단답형으로 나오니 정답률이 2%인 것입니다. 아예 틀리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왜 수능에서는 이런 킬러 문제를 낼까요? 이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입시 설명회를 하면 예전에는 스카이 입시 설명을 해야 성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의대 입시 설명회를 해야 사람들이 모입니다. 물론 의대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의대 입시 설명회를 해야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혹시나 인서울 입시 설명회를 하면 파리만 날립니다. 대부분은 인서울 또는 지방대 갈 실력인데도 노력하면 의대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일 것입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중거 집단 자체가 높아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의대는 전국에 3,058명이 정원입니다. 18년째 그대로입니다. 작년 수능인 2023년도에도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44만 7,669명으로 재학생은 30만 8,284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3만 9,385명입니다. 그렇다면 수능 응시생 중 의대에 입학하는 비율은 겨우 0.67%밖에 안 됩니다. 1%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의대를 희망하니 킬러 문제를 내서 극상위권 아이들을 수능으로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 사교육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사교육계의 이권입니다. 사교육계는 킬러 문제를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모두가 의대를 희망하니 의대에 가려면 킬러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정시로 의대를 들어가려면 만점에 가깝게 맞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문제 틀릴 때마다 대학은 서울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니 킬러 문제를 풀지 못하면 의대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도연과 정경호가 나오는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수학 강사로 정경호가 나오는데 실제 모델은 메가스터디의 수학 일타 강사인 현우진입니다. 드라마에서 정경호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의대반을 오프라인으로 따로 만듭니다. 온라인만으로 부족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반은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한 고액의 과외반입니다. 수능에서 대학 교수도 못 푸는 킬러 문제를 내는 한 사교육은 고액 과외와 온라인 강의가 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를 하면 한 해에 수천만 원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즉 킬러 문제가 사교육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게 사교육 이권 카르텔인가? 평가원에서 극악의 난이도인 킬러 문제를 내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의 사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사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의대를 비롯한 명문대에 진학하는 구조입니다. 즉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고 그에 맞춰 고액의 사교육 시장이 열리는 것이 킬러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돈이 없는 아이들은 사교육을 받을 수 없어 아예 이 킬러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합니다. 결국 가장 공정하다는 느끼는 수능이 사실은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지어 앞으로 계급의 고착화가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킬러 문제는 수능 보는 학생과 돈을 대느라 허리가 휘는 학부모만 죽이는 문제입니다. 현우진, 이다지 등 1년에 수백억 원을 버는 일타 강사들이 SNS에 킬러 문제로 정부 반박글을 올렸다가 요즘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불쌍하면 EBS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킬러 문제란 어떤 것일까요? 전공 교수가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풀었네 못 풀었네가 핵심이 아닙니다. 수험생이 풀어서 정답률이 25% 이하로 나오면 킬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지선다형에서 25%가 정답이라는 얘기는 모든 학생이 찍었을 수준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오지선다형에서는 아무리 어려워도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2018년도 수학 가형의 정답률 2%는 킬러 문제에서도 극악의 킬러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킬러 문제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대책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수능에서 킬러 문제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오지선다형 문제의 정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평가원 원장마저 잘린 상황에서 이번 수능에서 킬러 문제를 다시 낸다는 것은 평가원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수능은 정말 킬러 문제를 없앨 것입니다. 그렇다면 킬러 문제를 어떻게 없앨까요? 수학의 단답형은 킬러 문제를 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쉽게 나올 것입니다. 정답률이 25% 이상 나와야 하니 말이죠. 따라서 극악의 킬러 문제는 없어지고 주로 준킬러 문제를 내는 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야 정답률이 25%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문제는 기출문제로 풀되 정답률이 30% 이하인 문제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킬러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니 말이죠.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라면 정답률 30% 이상의 기출문제를 남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킬러 문제가 아니라 숫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이 세상을 보려면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명확해집니다. 킬러 문제의 정의를 정답률 25%를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르는 주식에 투자하면 됩니다. 여기서 오르는 주식이란 주가라는 숫자가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주식은 기업의 주가는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기업이죠. 시장 참가자들은 문제가 있는 주식을 내다 팝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주식은 안 좋은 주식입니다. 급락한다는 것은 내다 팔고 심지어 공매도까지 친다는 얘기입니다. 나쁜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안 팔죠? 당연히 팔고 공매도까지 치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에서 킬러 문제처럼 주식을 숫자로 얘기하면 깔끔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 주가라는 숫자로 투자하지 않고 펀더멘탈, 미래가치, 장부가치 등으로 평가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행위는 시장을 나보다 바보로 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시장은 나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PER, PBR, ROE, EB의 미타 등의 숫자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펀더멘탈, 미래가치, 장부가치 등을 숫자로 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즉 주식시장에서 떠도는 모든 숫자는 주가를 빼고 모두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펀더멘탈, 미래가치, PER, PBR, ROE 등을 볼까요? 그것은 얄팍한 지식과 분석으로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한두 해 이길 수는 있겠지만 평생을 투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죠. 따라서 개인이 시장 수익률 정도를 거두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나스닥 100과 같은 지수가 바로 시장 수익률입니다. 그러나 시장을 이기는 시장이 있죠. 그것이 바로 세계 1등입니다. 작년에도 애플은 나스닥을 수익률에서 이겼고 올해도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입니다. 혼란한 세상 숫자로 바꿔 세상을 보면 단순해집니다. 수능을 보는 수험생이라면 정답률 30% 이상의 기출문제를 남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한다면 세계 1등에 투자하며 주가의 등락에 따라 매뉴얼대로 사고 팔면 절대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해야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돌고 돌아 역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은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